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세라 사무라이 X 3.0 모델 사용법 한번 알아볼 텐데, 뭐 비슷한 모델들이 많은데요. 거의 사용법은 뭐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배터리부터 설명드리면, 배터리 같은 경우에 이쪽 나사가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풀러주세요. 풀러주시면 이렇게 커버가 오픈이 되고요. 2CR5 기획의 리튬 배터리가 사용이 돼요. 리튬 배터리의 장점은 좀 비싼 대신에 그 AA 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이게 장착을 해두면 이게 누유가 돼가지고 여기가 막 부식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런 문제에서 좀 자유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네, 오늘 판매가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바로 교체를 해줄게요. 저는 네, 여기 쇠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요 쇠 부분이 이렇게 가게 해서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요 아래 부분부터 맞추신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조여주시면 배터리 교체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필름을 한번 넣어 볼 텐데, 지금 전원은 꺼져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 레버를 아래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필름실이 개봉이 돼요. 그냥 뭐 넘어갈 수도 있는데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일반적인 카메라들은 제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인 카메라들은 요렇게 커요. 필름이 노출되는 면이. 근데 그에 반해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요 일반적인 사진 한 장을 보통 요런 카메라들 같은 경우에는 한 장 찍히고 요렇게 이만큼씩 필름이 이동이 돼요. 근데 요 사무라이 같은 경우에는 요 일반적인 한 장에 두 장을 찍어 주잖아요. 그래서 찍을 때마다 요만큼씩 이동을 합니다. 반씩. 그렇기 때문에 하프 촬영이 가능한 원리예요. 네, 요렇게. 근데 일반적인 카메라들은 이렇게 세로로, 보통 하프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로로 촬영이 되거든요. 왜냐면 이런 일반적인 카메라에 반을 나눠 놓은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사무라이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비디오 카메라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자꾸 촬영을 하시면, 일반적인 하프 카메라들은 보통은 일반적인 촬영이 세로 촬영인데 요거는 가로 촬영이 가능해요. 그래서 세로 촬영 가능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눕혀서 촬영을 하시면 세로 촬영이 되겠죠. 그래서 평소에는 일반적인 가로 촬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필름을 장착을 해주도록 할게요. 요런 카메라들은 이 감도가 200짜리인데 이런 거를 자동으로 인식을 해요. 그 원리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면, 여기 바코드가 있잖아요, 필름에. 근데 이 바코드를 여기 금속 4개짜리 그 선이 있죠. 요게 이 바코드를 읽어가지고 이 필름에 대한 정보를 읽어요. 아무것도 설정해 주실 게 없어요. 모든 정보를 카메라가 자동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여기 튀어나온 부분에다가 이렇게 꽂아 줄게요. 꽂아주고 필름을 잡아당겨서 여기 주황색 선 있잖아요. 거기까지 빼주세요. 이 정도까지. 네, 그쵸? 그래서 그 정도까지 빼신 다음에 이렇게 안에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길게 빼셔도 되고 좀 더 짧게 빼셔도 되는데, 너무 오버돼서 짧거나 오버돼서 길면 인식을 못해요. 예, 이렇게 해서 뚜껑 한번 닫아줄게요. 이렇게. 네, 요란한 음과 함께 여기 카운터 1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필름 인식이 된 건데, 만약에 1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인식이 안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필름실 다시 여셔가지고 너무 길게 빼셨거나 너무 짧게 빼시면 인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길이를 맞춰가지고 다시 뚜껑 닫아주시면 제대로 인식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우선 요 카메라의 정확한 파지법은, 이게 되게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세로 촬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잘못 잡으면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엄지손가락 여기 끼워주시고요. 나머지 손가락 이쪽에, 그리고 이 손가락으로 이 셔터를 눌러주신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줌을 움직이실 때는 요 반대편 손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괜히 이쪽 손으로 하시다가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이 손으로 움직여 주신다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필름까지 장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필름실 요 뚜껑을 개봉하시고요. 이 뷰파인더를 보시고, 뷰파인더를 보시면 좀 흐리게 보일 수 있거든요.
뷰파인더를 보시면서 밑에 시도 조절 장치가 있어요. 예, 요거를 조절해 가지고 가장 또렷한 상이 나올 때까지 요거를 움직여서 맞춰주세요. 자기네 시력을 맞게. 예, 그래서 요 시력에 맞게, 저는 눈이 많이 안 좋아서 요쪽 끝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셨으면은 이제 촬영 준비가 된 거고, 전원을 켜실 때는 요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위로 올려주세요. 각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여기 줌 버튼이 있습니다.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죠. 이게 보기에는 천천히 움직이는데 뷰파인더를 보시면서 줌을 움직여 보시면 이게 딱 맞는 속도라는 걸 아실 거예요. 여기 줌 버튼, 네, 와이드가 감각, 텔레가 망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X 3.0이라는 거는 3배 줌까지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촬영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전원을 껐다가 이렇게 켜시면 여기 오토로 표시가 되잖아요. 여기 오토가 뭐냐면 어두우면 후레쉬를 켜주고 밝은 후레쉬를 꺼주는 모든 게 다 자동으로 작동된다라는 거거든요. 보통 때는 이제 요렇게 촬영을 해주실 텐데, 뷰파인더를 보시면서 이렇게 반 셔터를 한번 눌러보세요. 반 셔터가 뭐냐면 이 셔터를 세게 누르는 게 아니라 살짝만 눌러보세요. 살짝만 눌렀다 떼지 마시고 사물을 보시면서 뷰파인더를 보시고 계시면 이 오른쪽 아래에 초록색의 불이 들어올 거예요. 그 초록색 불이 깜빡깜빡 거릴 거예요. 그게 초점을 못 잡았을 때는 불이 깜빡깜빡 거리고요. 초점을 잡으면 불이 딱 초록색에서 멈추거든요. 근데 이게 오래된 카메라다 보니까 초점 잡는 능력이 뛰어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찍고자 하는 사물을 보시고 반 셔터를 좀 누르고 계세요. 누르고 계시면 렌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초점을 잡을 거예요. 그러면서 초록불이 들어올 텐데, 이게 너무 가까운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1m 안쪽으로, 이게 사물과의 거리를 최소한 1m 정도는 띄워주셔야 되거든요. 그 안으로 들어오면 초점을 못 잡아요. 그래서 1m 정도를 띄워주시고, 그래서 너무 가까운 거는 초점을 못 잡거나 아니면 막 흰 벽이나 막 무늬가 없는 어떤 그런 하얀색 벽 같은 거는 초점을 못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유념해서 초점 잡으실 때 그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반 셔터를 찍고자 하는 사물을 보시고 반 셔터를 누르고 계시면 초록불이 깜빡거리다가 딱 초점이 맞으면 불이 딱 들어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어두운 환경일 때는 밑에 빨간 불도 들어오거든요. 그거는 후레쉬가 충전이 됐고 후레쉬 사용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두운 환경일 때는 두 가지 초록색 불과 빨간 불이 들어오고, 밝은 환경일 때는 후레쉬가 필요 없는 환경일 때는 초록불만 들어온다라는 거. 그리고 최소 초점 거리인 한 1m 정도를 띄어서 초점을 맞춰주시는 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메라를 잡으실 때는 항상 안정되게 이 자세로 잡아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반 셔터로 이렇게 초점 잡고 꽉 눌러서 촬영해 주시면 되고요. 어렵지 않죠? 반 셔터 초점 잡고 꽉 눌러서 촬영 굉장히 쉽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이 뒤에 보면 또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데이트라는 거는 여기 지금 24일 15시 10분 이렇게 지금 설정되어 있는데, 데이터를 눌러보시면 이 점점 표시는 데이터백을 끄는 거예요. 날짜는 안 나오고 사진만 나오고 날짜 기능은 끈다라는 거, 데이터백 오프 기능이고요. 이렇게 뭐 6월 24일 92년 이렇게도 나오게 할 수 있고, 24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나오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표시되는 대로 사진에 찍혀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이 2022년인데 이게 지금 옛날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19년까지밖에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자기만 뭐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22년이니까 그냥 02로 저는 그냥 02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신이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뭐 시간을 변경해 주실 때는 요 첫 번째 누르면 시간이 변경되거든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되게 쉬워요. 좀 어렵게 설정하는 것도 있는데 이 카메라는 설정하는 방법 자체가 되게 쉬워요. 해당되는 거를 그냥 눌러만 주시면 다 변경이 됩니다. 복잡할 거 없죠. 연, 월, 일 각 해당되는 것만 그냥 바꿔주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설정하기가 쉽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데이터백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여러가지 모드가 있는데 눌러볼게요. 요거는 야간 촬영 모드예요.
야간 모드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를 쓰는데 보통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후레쉬 오프 기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간 모드로 놓으시면 후레쉬가 자동으로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뭐 후레쉬를 강제로 오프하고 싶다거나 밤에 후레쉬 없이 무언가를 촬영하고 싶을 때 쓰시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밝을 때 뭐 실내에서 후레쉬가 터져야 되는데 후레쉬를 쓰면 안 되는 상황일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야간 모드를 사용해 주시면 후레쉬가 발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레쉬 오프 기능을 주로 많이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연사 촬영이에요. 요거는 이제 초점을 잡고 누르고 있으면 연속해서 촬영이 되거든요. 근데 프레쉬가 만약에 켜져 있으면 프레쉬가 충전하는 속도 때문에 연사 속도를 못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연사 기능을 사용하실 때는 모드를 야간 모드로 놓고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연사 모드를 쓰실 때는 후레쉬를 오프를 해주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셀프 타이머 모드예요. 이거는 셀프 타이머 놓으시고 반셔터로 초점 잡고 촬영해 주시면 이렇게 불이 깜빡깜빡 거리죠. 대략 한 8초에서 10초 정도 있다가 촬영이 돼요. 이렇게 셀프 타이머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연사와 셀프 타이머 기능까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버튼이 뭐냐면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열쇠장 찍었잖아요. 근데 모든 촬영이 끝나면 자동으로 필름을 감아 주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저처럼 뭐 한 13장밖에 안 찍었는데 중간에 몇 장 안 찍었는데 급하게 필름을 빼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뚜껑 여셔가지고 필름 빼시면 필름이 안 빠져요. 이렇게 이미 말려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급하게 필름을 빼셔야 될 때, 촬영이 안 끝났는데 급하게 필름을 빼셔야 될 때 뾰족한 걸로 이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필름이 감깁니다.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쏙 들어가 있어요. 이걸 뾰족한 걸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필름은 현상소에 빼가지고 현상소에 맡겨주시면 되겠죠. 뚜껑을 닫을 때는 항상 이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교세라 사무라이 모델 한번 사용법 알아봤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댓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